자, 마지막으로 저희하고 관련 있는 내용 하나 짚어보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이 언니가 법카 언니 진숙이 언니가 드디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위법을 법원에서 결정받음으로써 아마도 탄핵 해임이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된 기사 한번 볼게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통위가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제재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그러니까 당시 과징금 처분한 당시에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돼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항소하겠죠.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건 이준석이 한 소송이 아닙니다. 이준석과 이진숙 그러니까 말고. 이진숙이 직접 연관된 게 그 앞에 있는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씨. 방통 하다 튀었던 이동관이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중요한 건 법원이 둘이서 결정한 건 위법이다라고 말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식이가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진숙이 언니가 짧은 기간 동안, 짧은 재임 기간 동안 하루밤 만에 순식간에 해치운 이사진 선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이서 결정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불법한 거기 때문에 방송 장악 요구나 민영화를 위한 어떤 수작질, 그리고 각종 이사 임명들이 다 이제 순차적으로 무효가 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위법한 사항을 저지른 게 법원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탄핵 절차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동관 다음이 김홍일이 있었네. 있었어. 아. 걔도 하고 튀었어. 걔는 진짜 너 탄핵할 거야 하라고 하니까 튀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탄핵을 한다 그러면 먼저 사표를 내고 튀었대. 그러니까 걔도 그랬고. 근데 이진숙은 진수가 할 테면 해봐라. 나는 이번 탄핵 당해도 대구시에 국회의원 나가기로 했어. 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이진숙은 명태균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없으니까 그동안 떨어졌나요? 계속 떨어졌죠. 그럼 이번엔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는지 알았겠네요? 손을 잡았는데 손이 떨어졌죠, 지금 방금. 네. 성렬이와 권희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팔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탄핵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마 공직에도 나설 수 없는 몸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왜 우리랑 소송을 했어? 그냥 착한 아줌마로 살고 조용히 마무리 잘 하셨으면 그동안 썼던 법카도 도로 토해날 일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인생 막판에 일이 꼬일 일이 없었는데 이 모든 게 송 작가의 저주다. 우리 방송을 씹고 우리랑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을 맞는다라고 하는 살벌한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항소심 재판은 언제 열려요? 몰라. 아직 재판 구성도 안 됐대. 그래요? 안보법원이 걸릴 건이 너무 많잖아. 아니, 도대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재판을 몇 년을 하는 거예요? 몇 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재판 중에 돌아가시게 생겼어, 진숙이 언니, 진짜. 우리 쪽이 죽을 일심 수도 하는데 있지. 2년 반이 걸렸어, 일심 우리 하는데. 쪽이 죽을 수도 있지. 그런가? 사람 앞일을 모르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튼 방통위도 이제 제대로 정리가 되게 됐고 그냥 저대로 2인 체제로 놔두고 다음번 정권이 설 때까지 그냥 저대로 있는 걸 보면 진숙이 언니가 진짜로 미필적으로 좋은 일 한 거예요. 지금 이 탄핵이 끝나기 전까지는 탄핵 소추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나기 전까지는 방송 장악 방심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졌거든. 둘이서 한 건 다 무효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 혼자서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내려왔고 하더라도 아예 아무 짓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방심을 통한 그동안의 방송 장악 내지는 관여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 인사들이 이 정부에서 저질렀던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관련자들이 전부 다 무혐의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나도 뭐 지들도 그렇겠죠. 김건희도 무혐의로 빼줬는데, 불기소로 빼줬는데, 이런 애들 처벌하게 되면 자기 발등 찢는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얘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는 국가가, 조직이 어떤 형태로든지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번 사태가 생겨났으며 그 책임 소지가 국가에 있는 겁니다.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에 대한 재발 방안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결국은 전부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기사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참사 한 달 전부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련 내용을 수차례 보고받고 또 당일에 출근해서 현장을 지휘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 유족들을 2번 죽이는 짓이죠. 지금 이와 관련된 그 여야 합의를 통한 조사와 그와 관련 진상조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조사위 출범하고 나서 조사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관련자들 처벌이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어떠한 징계 내지는 조사 자체가 아예 지금 몇 달째요. 한 석 달이 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동 라인을 4시간이 넘도록 붙잡고 있었던 이유 없는 그 짓거리를 했던 최고 책임자가 이미 법적으로 무죄를 받아버렸다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 이 조사위원회가 출범이 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얘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시켰다고 하면 끝납니다. 어차피 공무원은 상명하복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정부는 정상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갖고는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을 거고 무혐의 내지는 불기소로 다 빠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를 업고 검찰을 개혁하고 특검이라든지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모든 죄상과 책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빨리 탄핵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